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계 스위스인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부친이 목사이며 모친도 신학자 가문으로 인도 선교 활동을 한 외조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시다르타, 유리알 유이 등이 있으며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데미안은 감수성이 풍부한 주인공 싱클레어가 소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세밀하고 지적인 문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책 어떠셨어요? 데미안? 저는 이거 한 지금 3번째 읽는 건데요. 읽을 때마다 좋죠. 역시 고전이니까.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말 부분에서 우린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전혀 데미안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데미안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데미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으며 에바 부인 역시 마찬가지고 뭐 다른 자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정신분열증 아니에요? 저는 데미안이 실존했었고 그리고 전쟁통에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다는 말을 끝에까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책을 자세히 안 읽었나 봐요. 그냥 아니 읽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크게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언젠가 또 데미안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데미안이 나타날 거고 하지만 지금처럼 너의 삶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앞으로 거죠. 너의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싱클레어가 쓰러진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옆에 그 군인 병자들이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죽어서 저는 들려 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에바 부인의 키스도 대신 전해줬고 이제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구나. 전 처음에 읽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네요. 저는 데미안을 2번 읽었는데 한 번도 데미안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놀라셨구나. 데미안이 죽었다고요? 네. 떠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앞쪽에 프롤로그에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보다 쉽게 죽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헤르만 헤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아내는 것이 이 삶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고 그거를 해결하면 죽을 때 굉장히 편하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방인의 까미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실존주의 철학하고도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결국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규범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안일하게 그냥 따라가서 살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물음을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실존주의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헤르만 헤세가 실존주의 철학자는 아니었고 그렇게 명명되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모두 인간을 목표로 던져진 자연의 자식들인 것이다.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출처, 즉 어머니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심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심연으로부터의 시도이며 한 배의 자식인 인간은 언제나 고유하고 독자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명할 수 있다. 서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본연의 나를 해명할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글에서도 보면 싱클레어가 끊임없이 자아 찾기를 해가는 과정이죠. 그거를 데미안이 이제 도와주는 거고, 네. 남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철학서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냥 소설이 아니라 철학서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부터 철학 공부를 좀 해봅시다. 즉 입을 다물고 엎드려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요. 피토리우스가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불멍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 1시간쯤이나 이글거리는 장작불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엎드려서 불길이 타오르고 바작대고 쓰러지고 휘어지고 펄럭이다 꺼지고 격렬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조용하게 사그라져 바닥에 쌓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이거 번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작대고 쓰러지고 타오르고 막 이런 격렬을 일으키고 이런 표현 굉장히 번역할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불멍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불멍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어? 미니 화롯불인가? 미니 벽난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불을 딱 켜면 활활 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전등인 거죠.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밤에 와 진짜 벽난로에서 불멍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기하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말이 여기서 보면은 공인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금지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대학당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금지된 걸 해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 되게. 그래서 그건 단지 편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뭔가를 금지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판정하는데 아니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금지된 것에 복종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금지된 거를 찾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 아닐까요? 사회의 그 어떤 금지된 거를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에바 부인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렇죠. 저 사실 뜬금포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금지된 사랑처럼도 보이는. 왜 데미안은 가만히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금기시 되었던 것을 알았지만 사랑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데미안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금기시 된 것에 대한 그 화두가 계속 나오잖아요. 카인과 아벨, 그렇죠. 그다음에 표식, 아브라서스, 성과 악을 동시에 표현하는 아브라서스. 근데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악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성과 악을 동시에 표현하는 아브라소스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의 인간한테 그 성과 악이라는 하도가 계속 나온 거를 보면 인간을 악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멀리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악은 필요 불가결하게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이제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이제 자기 자신의 몫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러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소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른다는 게 뭐지? 내 내면을 알아보고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 그게 진짜 철학의 화두이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게 그러면 금기를 깨고 막 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진정하게 알을 깨는 모습인 건지. 그러니까 참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고하라는 거 아닐까요?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는 그 편한 그 어떤 금지된 거, 공인된 거를 따라가지 말고 너 스스로 찾고 너 스스로 물어서 너 자신한테 다가가라.
그게 진정으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네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의 네.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항상 깨어 있어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대화를 나눠 보니까 헤르만 헬세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가라는 게 그 물음하고 좀 그래서 깨어 있다는 상통되어 있는 것 거는 같아요. 사실 항상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사고를 예. 계속한다는 거는 고통을 수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긴 하겠지만 예.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헤르만 헬세가 죽음에 이를 때 편안한 게 뭐 때문에 편해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본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죽는 것 그게 편하게 죽는 결국 헤르만 헬세는 그렇게 사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사회적 통념에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어떤 내 자신의 심혈을 들여다보고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고 백신을 맞기 싫으면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듣고 안 맞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당당하게 있는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 어떤 세상의 틀을 깨고 나와서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아서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단계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맞기 너무 싫지만 이게 옳은 것 같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예. 찰떡같이 정말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10년 뒤나 5년 뒤에 갔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되게 그건 멍청한 판단 아니었어 하고 얘기 내려질 수도 있는 있죠. 거죠. 그때 너 왜 맞았어? 이러면서. 시대가 변하면 네. 그거 뭐야? 그거 맞아서 사람들 부작용만 나고 안 맞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저는 부스터샷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저도 그러네요. 네, 3차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헤르만 헤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그럼 나 지금 왜 살고 있지? 나 왜 뭘 위해서 노력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나요? 진정한 자아가 아닌 나의 부캐를 쫓아갖고 정신없이 살죠. 되는 대로 그쵸. 하루하루 살 때도 많죠. 대부분 뭐 네.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데 살아온 것 이런 같은데. 책을 한번 읽어서 나의 자아를 바늘로 찌르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책을 읽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의 자아는 뭘까요? 뭐 너무나 감이 안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데미안이 돼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데미안은 네,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 혼자 좀 열심히 노력하는 나이는 걸로. 많지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진짜 멘토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죠. 멘토가 있어서 뭔가 빨리 잡아주고 또 싱클레어가 흔들릴 때 또 짠하고 나타나서 딱 하고. 정말 치트키 아닌가요, 데미안은? 그렇죠. 그 힘들었을 때 네. 데미안이 딱 나타나서 구출해주고 이건 뭐 잡아주고 공주님 그리고 안기야. 싱클레어가 거의 완전히 독립되는 그 순간에 그렇죠. 빠이빠이 해주고. 네. 너무 괜찮은 멘토죠. 저도 우리 아이들의 멘토가 돼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냥 부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멘토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구나. 혼자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하거든요. 예, 본인들이 뭐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는데 데미안은 싱클레어한테 어떻게 표식을 찾아냈을까요? 처음에? 글쎄요. 느낌이 빡 왔을까? 느낌? 저 영혼이 방황하는 고뇌하는 영혼이라는 그 느낌이 딱 왔을까요? 제가 요새 이제 방송에서 예. 그 김수현이 주인공인 어느 날이라는 그거를 봤어요. 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끝났거든요. 김수현 주인공. 근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우연히 실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감옥 짱이 있어요. 일진 감옥에서도 그 대왕 자리인 그 사람이 김수현을 보자마자 압니다. 내과구나. 네.
그런 걸 보면서 표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데미안 재밌게 저희 얘기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책을 할까요? 저는 이상의 날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의 날개. 그러면 저는 위대한 개츠비. 좋죠. 그건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배우 중에 한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개츠비와 날개.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